다음 날 아침 민세리는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민경채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세리야, 어제 엄마가 한 얘기 많이 놀랐지? 근데 있잖아,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사정이 있는 거야. 세리는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죠. 엄마, 그 사람 진짜 미소 엄마예요? 민경채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루시아라는 이름과 미소 엄마라는 말이 함께 나오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애써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애가 누구 딸인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야. 알지? 엄마는 내 편이야. 세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는데요. 4년 전에도 제 편이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민경채 손이 덜컥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세리는 눈을 들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기사, 다 찾아봤어요. 댓글도 봤고요. 영상도. 그때도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돈 많은 집 딸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근데 그게 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민경채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처럼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리야, 그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데. 내가 울면서 엄마한테. 세리가 그 말을 자릅니다. 저 그때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그냥 무서웠던 것밖에.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누가 더 무서웠는지. 누가 더 무서웠는데? 상황이요? 아니요. 언니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경채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금속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졌는데요. 그 소리가 마치 이제부터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깨져 내려가겠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한편 정루시아는 저수지 사건 이후로 마음을 완전히 굳히고 있었습니다. 머리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는데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저 사람 끝까지 인정 안 하겠지. 좋아, 그럼 인정 안 하는 채로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문태경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 주총에서 다 얘기하실 거예요? 세리 친모 얘기까지. 루시아는 잠깐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고민했어요. 세리한테 또 한 번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태경 씨, 이미 이 집안 어른들이 애한테 준 상처가 몇 개인데요. 이제는 숨기는 게 더 폭력일 것 같아요. 문태경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복수와 보호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을 한 명만 봐도 충분히 벅찬데 루시아는 지금 두 아이를 동시에 안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그럼 회장님,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문태경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루시아는 미소 있게 대답합니다. 이미 했어요. 미소한테도 세리한테도 더 이상 도망 안 간다고. 민강유통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안팎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내 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에는 온갖 루머가 돌고 있었는데요. 회장 바뀐다더라. 루시아가 지분 다 넘겨받는다더라. 아니다. 민경채가 또 뒤집을 카드가 있다더라.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번 주총은 단순히 자리 하나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갈라놓는 행사라는 걸요. 그 와중에 김선재는 어떤 의미로는 가장 여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판이 잘 깔리고 있네. 그는 자신이 모아둔 자료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고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뉴스 스크랩, 내부 보고서, 비자금 정황, 그리고 4년 전 사건 관련 증거들까지. 특히 그 중에서 한 파일을 꺼낼 때 그의 표정이 조금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역시 이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어야 제맛이야. 그 파일 안에는 녹취록이 한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증인들, 돈 더 줘서라도 입 맞추세요. 우리 세리는 피해자고 그 애는 가해자예요. 기자들한테는 제가 말한 멘트 그대로 써달라고 하세요. 민강유통 이름 들어가야 기사 무게가 살아요. 그 애?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우리 세리 상처가 덜하지. 목소리는 분명 민경채였습니다. 김선재는 녹취록 첫 장을 넘기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경채 씨, 이거 언제쯤 터트리는 게 제일 아플까요? 주총 전에? 주총 중간에? 아니면 세리 앞에서?
공 실장은 요즘 들어 마음이 더 무거워졌는데요. 자신이 20년 전 바꿔버린 아기들, 그 바꿔치기 때문에 뒤틀려버린 운명들, 그 모든 죄책감이 한꺼번에 어깨 위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경채가 약을 삼키려던 그날 밤, 공 실장이 붙잡지 않았으면 정말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실장님, 걔가 날 닮았대요. 완전히 빼닮았대요. 악에 받친 얼굴로 울면서 소리치던 민경채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공 실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눈 감고 있었던 거네요. 아가씨들만 탓할 게 아니라 나도 벌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이제 너무 분명했는데요. 민세리 아가씨는 더 이상 어른들 싸움판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공 실장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누가 이기든 지든 적어도 세리에게만큼은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요. 주총을 이틀 앞둔 날 밤, 민경채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김선재를 불렀습니다. 김 부장, 준비는 다 됐죠? 김선재는 일부러 천천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떤 준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요즘 회장 대행님, 정신이 조금 산만하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민경채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정루씨야, 주총장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야죠. 지분 구조든 여론이든 뭐든 상관없고요.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본인 발밑에 깔린 지뢰는 끝까지 못 보겠다는 거네요. 지뢰요? 네. 4년 전 미소양 사건이요. 민경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 여기서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왜요? 회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지워놓으셨잖아요. 가해자 만들고 기사 돌리고 댓글 관리하고 학교 쫓아내고. 그 덕분에 세리양은 불쌍한 피해자가 됐고요. 그건 내 딸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김선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문제는요, 회장님.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그 애도 회장님 딸이었더라고요. 민경채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끄집어낼 때마다 목이 졸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판이 재밌다는 거예요. 살려놓으려고 만든 거짓말이 죽은 딸한테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민경채는 더 이상 듣기 힘들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나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김선재는 그 손짓을 보면서 속으로 한 번 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곧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그 무너지는 순간을 누가 제일 잘 써먹을 수 있을지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주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루시아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면서 잠시 현관 앞에서 멈춰 섰는데요. 신발을 신고 난 뒤에도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미소야, 보고 있지? 엄마, 이제 진짜로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게.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루시아 자신에게는 약속이 됐습니다. 문태경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 끝까지 가볼게요. 누가 무너지든. 반대로 민경채 집안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세리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민경채는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리야,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오늘 주총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니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세리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는데요. 어제와는 다른 결심이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나 엄마 만나러 갈 거야. 민경채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네 엄마는 나야. 내가 왜 걔를 만나? 걔가 누군데? 세리가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미소 엄마요. 너 지금 엄마 앞에서?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 미소 엄마라고. 가짜 기사 낸 거, 증인 매수한 거 다 엄마가 했다고. 그럼 저도 직접 만나서 물어볼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민경채는 순간 세리를 붙잡고 흔들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수지에서 루시아 멱살 잡고 흔들다가 그 사람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던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안 돼. 내가 뭘 안다고 거길 가. 엄마가 다 막아줄게. 4년 전처럼. 세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4년 전처럼 하지 말라고 언니. 그 말 한 줄이 어느 의미에서는 민경채 몰락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세리는 결국 집을 나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누가 뭐라 해도 난 언니 말대로 하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민경채 심장에도 그대로 박혔습니다. 주주총 회장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건 나오겠다는 기대감이 공기 중에 떠 있었는데요. 정루시아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루시아 상무님, 오늘 회장 취임 공식화 맞습니까? 4년 전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루시아는 짧게 정리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안건 다 끝나고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 대답 하나로도 이미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태도, 뭔가를 정면 돌파하려는 기색이 분명했거든요. 조금 뒤 민경채가 입구에 등장했습니다. 기자들이 한 번 더 몰려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민경채 회장 대행님, 4년 전 폭행 사건 당시 기사 조작 의혹이 있는데요. 민세리 양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증인을 매수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민경채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기자님들, 그런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오늘 회의 끝나고 공식적으로 입장 말씀드릴게요. 입은 그렇게 말했는데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누가 흘린 거야? 김선재? 아니면 루시아? 이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총이 시작되고 안건들이 차례로 상정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드디어 문제가 되는 안건, 회장 선임의 건이 올라오는 순간 회의장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민강유통회장 선임의 건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회장 대행이신 민경채 이사와 신규 후보인 정루시아 이사 두 분입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쏠렸습니다. 그때 한 주주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주주에게 향합니다. 그 주주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더니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회사 이미지와 관련된 심각한 의혹을 제보받았는데요. 후보 중 한 분이 4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론 조작을 지시한 정황입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순간 의자를 움켜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바람에 손등 핏줄이 다 드러나 있었는데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려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주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 녹취록 형태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음성으로 가해자 만들라, 기자들한테 기사 방향 잡으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설마. 민경채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선재 너지? 그 순간 회의장 맨 뒤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녹취록 제가 제공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김선재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느긋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민강유통 이름으로 아이 하나 인생을 짓밟은 건 선 넘은 거잖아요. 민경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선재, 너 미쳤어? 김선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보고 미쳤다고 하시면 회장님은 뭐가 되시는데요? 전 그냥 버려진 사냥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걸 봐버린 사람이었더라고요. 주총장의 녹취록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증인들, 돈 더 줘서라도 입 맞추세요. 기사 방향은 제가 말한 대로. 우리 셀이 불쌍한 피해자로 가야죠. 그에 학교 못 다니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우리 셀이 상처가 덜하지. 음성은 분명 민경채였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 엄마네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몰래 들어와 있던 민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회사 회의가 아니게 됩니다. 엄마와 딸,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뒤섞이면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시작되는 거죠. 민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나가! 이건 어른들 회의야.
세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어른들 하는 말만 듣고 있는 애 아니에요. 엄마가 한 말이니까 제가 직접 들어야겠더라고요. 주 총장 안이 숨죽인 침묵에 잠깁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다들 느끼고 있었죠. 지금 벌어지는 이 장면이 민경채 몰락의 한가운데라는 걸요. 민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저 하나 지키자고 그 언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민경채는 무너져가는 얼굴로 세리를 바라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그랬다. 그래, 내가 다 했어. 근데 그게 왜? 너 안 망가지게 하려고, 너 지키려고 내가. 민세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날 지킨 게 아니고요. 언니 죽인 거예요, 엄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민경채가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막이 한꺼번에 부서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정루시아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이제 제 얘기도 해야겠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습니다. 4년 전 우리 미소는 회사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회사 이름을 등에 업은 거짓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주주들과 임원들,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루시아에게 집중됩니다. 그 기사들, 그 증인들, 그 여론 뒤에 누가 있었는지. 지금 다 들으셨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경채 끝났다. 하지만 루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리. 세리의 어깨가 크게 흔들립니다. 세리야, 미안해. 이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무 오래 고민했는데. 이제는 숨기는 게 더 죄인 것 같아서. 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면서 말합니다. 넌 내 딸이야. 회의장은 또 한 번 큰 파도처럼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는데요. 민경채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루시아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세리는 내가 낳았고 미소는 당신이 낳았어요, 민경채 씨. 근데 우리는 서로의 딸을 망가뜨리면서 자기가 지키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민경채의 다리가 힘을 잃고 주저앉을 듯 흔들립니다. 거짓말이야. 또 거짓말이야. 너 또 사람 망치려고.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공 실장이었습니다.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온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20년 전 제가 바꿨습니다. 양평 별장에서 둘 다 태어났을 때 숨이 멎은 줄 알았던 애를 살리겠다고 제가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게 무슨...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실 여사님 딸이고요. 미소 양은 민경채 아가씨 딸이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이 무너짐을 막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민세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누구 딸로 살아온 거예요? 루시아는 울컥하면서도 애써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너한테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엄마라고도 못 부르고. 민경채는 그 말을 듣고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세리야. 넌 내 딸이야. 내가 키웠어. 내가 너 지켰어. 내가. 세리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경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저를 지켰다고 말하려면요. 먼저 언니한테 사과했어야 했어요. 그 말은 민경채에게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마지막 판결문에 가까운 한 줄이었습니다. 민경채가 몰락하는 건 단 한 번에 떨어지는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주총장에서의 공개 망신, 주주들의 비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 그리고 회사에서의 권한 박탈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딸이 더 이상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주총이 끝나고 회장 선임 안건은 결국 정루시아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됩니다. 주주 한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듯 말했거든요. 우리가 회장을 뽑는 거지 회사 이름 달고 범죄를 덮은 사람을 지키자는 건 아니잖습니까? 결과는 거의 정해진 수순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선재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사냥철이 끝나면 사냥개보다 먼저 버려지는 건 주인일 때도 있네. 에피소드가 끝나갈 즈음 민경채는 빈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뭘 지킨 거지? 세리를 지킨 것도 아니고 미소를 지킨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지키지 못했는데. 책상 위에는 회장 도장이 굴러다니고 있는데요. 손을 뻗으면 다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도장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세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세리야. 세리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이제부터는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근데 엄마도 벌은 받아야 해요. 그 말은 차갑지만 완전히 증오만 담긴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정과 그래도 한때는 엄마였던 사람을 향한 마지막 연민이 섞여 있었죠. 민경채는 울먹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리야. 이제 엄마도 도망 안 갈게. 하지만 그게 진짜로 가능한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장면은 멈춰 서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법과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선 민경채, 회장 자리에 올라서지만 진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정루시아, 그리고 두 엄마 사이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우려는 민세리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려는 사람들 앞에 어떤 선택과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인 몰락과 재시작의 서사가 이어지게 됩니다.